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여러분 간만에 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대구 치맥 파티에 갔죠. 대구 치맥 파티 가서 언론에 대고 한마디를 하니까 언론이 전부 다 대서특필을 하던데, 저하고 금태섭 모임 갔을 때는 대구 언론이 거의 안 왔는데 역시 이준석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흥미로운 얘기를 했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에서 노원병 나가라고 한다고 내가 꼭 나가는 거 아니다. 안 나갈 수도 있다. 이 완전 이준석이 그동안 노원병에 공천 안 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존의 이 스탠스하고 완전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뒷수습이 안 될 걸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노원 안 나가겠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니까 자기가 이제 대구에 혹시 출마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겠죠. 그러니까 대구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가장 나쁜 분 지역구에 나가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준석이가 늘 보면 저보다 한 발은 늦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준빠들이 난리 날 건데, 조대원 너하고 이준석하고 급이 같냐, 이준석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러는데, 제가 늘 방송하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1년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조금 이준석보다는 그런 초기 반보 정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미 기득권이고,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그 주류의 정치인이 돼서 그 앞에서 얘기를 이제 큰 흐름을 이렇게 읽고, 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바닥 민심에 대해서 읽는 부분들은 조금 약하다. 이준석은 늘 정치 출발부터 남들보다 늘 앞서서, 그러니까 특혜를 받으면서 출발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키워줬으면 이준석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 젊은 친구들을 누구를 붙잡아가 그 정도 키워줬어도 하여튼 이준석 절반 정도는 안 갔겠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대구에서 토론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편들 토론회 마치고 우리 포럼 식구들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구에 조대훈이가 출마하면 어떤 지역을 가느냐, 어떤 분들은 수성구가 그래도 옛날에 김부겸 의원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수성구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니다. 이준석과 똑같은 얘기. 제일 민심이 나쁜 놈이라고 찍은 지역구를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밀어내고 국민의힘하고 1대1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으려면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 대구 민심에서 또 전국적인 지명도에서, 지명도는 있지만 그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토리어스한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 지역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토론회 때 김재원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억지로. 대구에 분명히 출마하라는 얘기가 있을 건데, 그럼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당연히 김재원하고 저하고는 이미 대립각이 어느 정도 서 있고, 또 언론에서 어쨌든 대구에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민주당 후보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이 안 되는 가운데서 결국 대구 선거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언론과 민심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거판을 짜고, 그렇게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승부를 띄워야 된다고 우리 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재원을 얘기했던 거고, 만약에 김재원이 지금 대구 중남구에 나가 있거든요. 옛날 곽상도 지역구. 거기에서 김재원이 공천을 못 받으면 김재원은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무소속이라도 나올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김재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하면 거기 조대원이 들어가면 더 땡큐다. 이렇게 바라보고 사실은 대구 가서 질문이 그렇게 나왔기에 우리가 대구 중남구
얘기를 하면서 김재원 지역구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사실. 근데 이준석이가 이제 그걸 판을 읽은 거죠. 준석이가 이렇게 판을 읽게 된 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도 얘기하고 신당 관계자들하고도 우리가 모여서 토론할 때 이준석이를 국민의힘에서 가장 정리하기 좋은 방안은 딴 게 아니다. 이준석을 정리하는 방법은 노원에다가 공천을 주는 거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준석을 만약에 공천을 안 주면 결국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탄압하는 모습으로 민심에 비춰지면서 선거판 전체를 흐려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공천 안 줄 생각이 없어요. 이준석은 공천을 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바가 그렇고 저희 신당 관계되는 사람들도 파악은 이준석은 노원에서 당선되지 못한다. 이준석 빠들이나 이준석이 당선된다고 하지만 이준석은 노원에서 당선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공천을 줘서 노원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석이가 이제 드디어 이걸 읽은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나보고 노원 나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노원 나가지 않겠다. 안 나갈 수도 있다. 근데 또 안 나간다 그러면 노원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게 내가 역대로 노원에서 나만큼 득표율이 높았던 사람이 없다. 심지어 그 안철수가 거기 됐습니까? 그래 안철수보다도 득표율은 내가 더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도가 1대1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득표율이 그만큼 높았던 건데 예전엔 다자구도였고 근데 이제 그걸로 계속 약을 팔아왔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국민의힘 깃발을 달고 이준석이 나와서는 노원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이걸 이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의힘에서 나를 내보내려면 만약에 내보내려면 대구에 주든지 아니면 내가 신당을 만들어서 대구에 가장 못된 놈하고 붙으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어서 대구에 가장 얘기했던 것처럼 못된 놈, 나쁜 놈하고 붙으면 당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구 사람들은 또 이 극렬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준석, 유승민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대구의 요즘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면 대구 민심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4년 동안 해온 행태 그리고 수준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정말 시체말로 쪽팔려서 더 이상 대구가 쪽팔려서 저런 당을 뽑아줄 수는 없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반란 지역구가 생길 분위기예요. 근데 이준석 정도의 거물이 내려가서 신당의 깃발을 달고 제대로 바람을 일으켜 붙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몇 명의 괜찮은 사람들이 거물급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연합해서 선거를 하면 충분히 대구에서도 한두 석 정도는 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또 다르다. 유승민은 대구 사람들의 안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당선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구에서는. 근데 이준석은 유승민과 상황이 좀 다르다. 그리고 TK라고 얘기하는데 대구 분위기와 경북 분위기는 또 다르다. 일단 그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기사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경기도 양평 여주 지역구거든요. 그 지역으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그 박지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원희룡이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양평고속도로 그 논란 때 과도할 정도로 총대를 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원희룡이 양평 여주로 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일산 이 지역구로 온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조 위원장, 이게 김연아가 문제가 아니라 일산으로 원희룡이 온단다.
근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뭐 김연아가 나오든 김연아가 아웃이 되든 뭐 제가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누가 아웃이 되든 뭐 일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감흥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한 가지 보면 거는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제가 아는 원희룡은 일산 같은 데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일산 나면 떨어져요. 일산 서구든 동구든. 일산 서구 동구도 떨어지는데 덕양 가면 붙겠습니까? 덕양 분위기는 더 험악하거든. 거기는 일산은 기본적으로 집 한 채라도 가진 사람들, 집값도 좀 비싸고, 그리고 뭐 가진 자들이 좀 있는 지역구지만,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도 여기 거의 뭐 국민의힘이 싹쓸이 했죠. 근데 덕양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상정, 옛날에 전통적으로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털을 닦았던 곳이기 때문에 덕양구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근데 원희룡이 일산에 오냐?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은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대통령 하나 보고 저렇게 국토부 장관하고 하는데, 원 장관이 저렇게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되게 중도적이고 개혁 소장파인데 지금 완전 오른쪽으로 갔죠. 사실 윤핵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버린 게 뭐냐면, 본인이 늘 당내 경선에서 그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당내 경선에서 진짜 1등, 2등, 그 처음에 박근혜하고 붙었을 때 최고위원 선거, 대표 최고위원 선거 2등 했던 게 최고의 성적이고, 과거에 양천 지역구를 3선이나 했던 양천 지역구를 포기하면서 MB하고 청와대 불려가가지고 자기가 당대표 나올 때, 그때도 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원희룡 장관 보고 당신이 나가보라고.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고 양천 불출마 선언하고 당대표 나가려고 나갔는데 MB가 불려가지고 나가라고 했으니 당연히 나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4등인가 5등 했죠. 겨우 붙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봤더니 그때 2등을 나경원이 하는데 MB가 나경원도 불러가지고 당신도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너도 나가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자기를 밀어주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라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패를 까보니까 뭐 이놈 저놈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MB 스타일이에요. 그때 한번 충격을 받고,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뭐 지난 직전 그 당내 대통령 경선 때도 등산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3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단 당내 경선부터 뚫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했는데, 그런 뜻으로 보면 장관을 총선 이후까지 계속하면서 명분을 축적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이기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양천에 나가도 목동 포함된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양천 갑을이 있는데 그 좋은 데 가도 원희룡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그만큼 수도권이 어려워요,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뭐 아니라 그러고 수도권 위기론을 당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말을 흘린다고 하는데, 두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 있잖아요, 10월 달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낼 확률이 한 7, 80% 돼요. 후보 못 낼 거예요. 후보 내는 순간 만약에 그걸 뚫고 낸다, 그럼 결국 김태우가 나올 건데, 김태우가 사면도 받았으니까 나오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당내 경선부터도 김태우 이길 거고. 근데 김태우가 나오면 저는 적어도 10% 차 이상, 많게는 20% 가까이 대패할 거다. 저는 그래 봐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김태우 넣고 그 이름도 모르는 민주당 후보를 넣었는데, 저도 이름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결과가 1% 났거든요. 김태우가 1% 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 후보 1%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그 김태우가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네, 만만치 않네,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얻네. 그분은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은 현역 프리미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출신이 고양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선거를 여러 번 나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민주당이 현역 시의원하고 여론조사 넣었을 때 한 20% 차이 났거든요, 이게. 현역 넣으면요, 옛날에 여기 최성시장 있을 때, 저하고 맨날 싸움했던 그 최성시장 있을 때는 그 국민의힘 다시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 넣으면 35%, 40% 차이 났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최성을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시장, 전직 시장이든 직전 시장은
그 구청장 김태호 같은 게 넣으면 민주당 후보보다 적어도 한 20% 앞서야 돼요. 근데 10% 앞서도 위험한데, 왜냐하면 여기는 후보가 결정도 안 됐고 인지도도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름이 고정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돌린 거 보면 이미 10% 차 이상 벌어지거든요. 참고로 강서구의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16% 납니다. 불과 작년에 선거를 해서 김태우가 이겼던 곳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던 곳인데 현재 정당 지지율이 16%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못 내는 거예요. 냈다 그러면 당장 10% 차 이상으로 대패를 당하는 순간 김기현 지도부 당장 물러나라 그러거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서울, 경기, 인천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 불안감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당 지도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뀔 거예요. 이미 이제는 국민의힘은 공천 경쟁이 아니라 당선이 안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안 될 거라고. 가끔 저한테 이 지역구에 김연아가 출마하느냐, 뭐 공천을 또 받느냐 안 받느냐, 제가 뭐랬냐면 이 지역구가 될 국민의힘이 이길 선거판 같으면 당연히 김연아 갈아치우죠. 근데 이 지역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김연아만도 못한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봉투나 집 문제 말고 그냥 객관적인 실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니까 아무도 괜찮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표 차이가 줄어드니까. 토론을 붙였는데 현역 그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토론 자체가 코미디가 돼버릴 수 있거든. 아니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자유한국당 때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선거는 어쨌든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바라보면 역대 선거를 바라봤을 때 여론조사 기관을 먼저 불신하고 욕하는 쪽이 늘 졌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여론이 그만큼 결과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난다는 거예요. 불리하게 나기 때문에 지는 걸로 나기 때문에 불신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은 잘못될 수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론은요. 그 평균과 추세는 무시 못해요. 그 트렌드와 에버리지는 제가 늘 주목을 하는 게 10개 여론조사를 놓고 추세와 에버리지를 트렌드와 에버리지를 보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가 않아요. 보통 선거 총선 전 8월달 여론조사, 9월달 여론조사에서 이만큼 벌어지면 결과가 이렇게 난다. 1년 뒤에 8개월 뒤에 이렇게 난다. 그대로 나요. 민심이란 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같은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국민의힘은 만약에 현재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로 선거를 치르면 저는 민주당이 180석에서 200석 사이, 그 다음에 정의당이 몇 석 나오고 무소속이 몇 석 나오고 나머지가 국민의힘 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10석 전후, 110석에서 아니면 110석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신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 신당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다. 내일 제가 OBS 방송이 나갑니다. OBS 방송 4시부터 나가는데 간만에 방송 나가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거기에 질문에도 있는데 이게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을 것이냐. 정답은요. 양쪽에서 다 갉아먹어요. 국민의힘을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하지만 도저히 국민의힘이 안 되겠다, 부끄럽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도저히 윤석열 정권한테 힘을 실어줄 수 없어서 내가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찍지만 현재 민주당의 그 몰상식과 파렴치함에 내가 치가 떨린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민주당의 개딸들이나 극렬 지지층이 야 어떻게 이직들 윤석열 찍어놓고 니들 그러냐. 내가 늘 얘기해요. 그 윤석열 같은 인간을 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니들이라고. 지금도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후회하지만 늘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면피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윤석열 찍은 게 차라리 낫지 내가 이재명 찍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이걸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3대한신당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뭐 지리멸멸하고 25% 정도밖에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무당층과 그다음에 지지 정당이 없다 아니면 그 중도층들도 전부 다 이 빠져있는 사람들도 신당이 필요하다는 25%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결국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고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총선 직전이 되면 저는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신당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그 신당 부분도 신당이 나오면 결국 의석수는 민주당의 의석수를 갉아먹겠지만 그러니까 득표율은 국민의힘이 그나마 30몇 프로라도 할 수 있는 걸 신당이 출연하면 이게 30% 초반대 내지 20% 후반대로 국민의힘 전체 총선 지지율이 추락할 수 있다. 왜냐? 훨씬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길 바라는데 민주당 때문에 그 표를 못 줬던 게 결국은 대한신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대한신당도 결국 야당 아니냐, 여당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 표를 몰아줌으로써 국민의힘은 대한신당 뜨는 순간 백석은 무너지고 총 득표율, 비례 득표율도 저는 20%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간만에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여건이 안 돼가 요즘 방송을 못 했는데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OBS 다시 광고합니다. OBS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제가 고정 출연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